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 장세가 폭락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서서히 약간의 이제 반등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이제 달러 기준에서 19,000달러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차트상에서는 여기 중심값 정도, 중심 정도에 있는데 19,400달러는 일단 넘어야 안전한 상황으로 가고, 일단은 19,400달러를 넘어준 상황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2만 달러 위까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딱 중심값이기 때문에 18,700달러까지 또 어느 순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현재는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디센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센딩이 아니라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향후에 이제 비트코인 지금의 상황에서 횡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고, 설상 2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준의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2만 달러를 그 이후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시는 어떤 그 차티스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19,400달러를 넘기 전까진 안도의 한숨을 쉬기까지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되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하고 되게 상반되거든요. 비트코인은 불안불안해.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딱 그냥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렴이 끝나서 나쁘지 않게 흘러가 준다면 여기서 623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700달러 수성까지, 수준에가 아니라 한 일주일 내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 차티스가 이 의견을 피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레이스칼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도 은근히 지금 이더리움을 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올려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더리움 상승이 가져올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제가 여기다 한 문장을 적어놨는데, 비트코인하고 이제 상반돼요. 이더리움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올라간다면 시장 패러다임이 아마 알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말까지 만약에 그렇게 많이 안 간다면 내년에는 진짜 알트 시장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의견 피력을 하시는 차티스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머무른 지가 되게 오래된 분들이라서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아마 이 사진이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비트렉스 글로벌에서 코인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그걸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비트렉스를 눈여겨 안 보면 이건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비트렉스를 많이 사용도 안 할 뿐더러, 그러니까 예전에 고인물들, 그러니까 2016년도 초반에서 이제 중반 정도 들어오신 분들은 비트렉스를 아마 되게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폴로니엑스랑 바이낸스가 생기기 전에. 근데 비트렉스 글로벌에서 그 비트코인으로, 여기 보면 아마존 주식하고 애플 주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른 주식도 있는데 이거를 살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적으로 그렇게 구현을 해놨나 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릎을 어저께 탁 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 장세가 안 가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주하고 2주 전까지 나온 뉴스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가상자산에 관해서 개별적인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을 S&P 500 지수에 인덱스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떤 시장이 앞으로 구현될까를 한번 예측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 아니라 지난 한 2주간 뉴스를 아마 보시면 아마 이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거예요. 여기 풍선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에 풍선이 있고 왼쪽에 풍선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 가상자산 시장, 검은색, 이 풍선을 이제 지칭하는 거고, 오른쪽은 주식시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같은 풍선을 크기가 다르게 분 다음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유동성이 진짜 많이 있고 지난 100년 이상,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형성되면서 주식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에선 사실 꽃이잖아요. 꽃을 지금 활짝 계속 피고 있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아마존도 그렇고. 근데 전 세계 통화의 유동성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원화라든가 특히나 달러, 위에나, 에나, 유로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풍선이 이렇게 커요. 자, 가상자산 시장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시총으로 따졌을 때 지금 금 ETF 있죠. 골드 ETF의 50분의 1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골드하고 맞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50배가 올라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50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10억이 되거든요. 정확히 50배가 여기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식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근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코인으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코인들이 S&P 500 지수에 인덱스가 등재가 돼요. 자, 여기는 주식시장은 또 전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통화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우리가 찔끔찔끔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조금씩 코인을 사는 것 같다. 이 시장을 거대하게 부풀리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중간에 연결고리일 뿐이지 사실 여기서 여기로 에너지가 이동이 돼야 여기 풍선이 훨씬 많이 부풀어져요. 근데 지금 그 교두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비트렉스 글로벌이 지금 좀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코인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향후에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브릿징이 연결이 된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USDT하고 USDC 자그마한 스테이블 코인만 고인물들을 통해서 자그마하게 지금 움직이지만 여기에 큰 기압이 어느 순간 브릿징 역할되면 트리거가 작용해서 이 버블이 엄청나게 껴있는 주식시장이 어느 순간에 저는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경제 구조를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과도기를 여기서 구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현물 경제에서 인구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산업의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되게 괜찮게 창궐 하긴 하지만 그 주식으로 나머지 80% 90% 되는 주식시장 전체를 이 버블을 계속 유지하기는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더리움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보여지면서 이더리움 상승을 점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비트코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이 한 요 정도 19,000달러대로 봤을 때 여기서 어느 순간 2만 달러대를 돌파를 하겠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떤 분이 이제 피력을 하니까 차티스 중에 좀 약간 좀 능력치가 좀 스윙 관점이나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좀 높은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트 표시를 날리고 리트윗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제네시스 블록이 OMG 네트워크를 인수했다. 네. 이 얘기를 아마 대서특필에서 그래서 찔끔 상승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발표를 아마 할 거예요. 제네시스 블록이 그 유튜버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에서 팔로워 상에 이제 나와 있는 걸로는 제가 알기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분이 월요일날 제네시스 블록하고 OMG 네트워크하고 해가지고
발표를 할 거래요. 그래서 아마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OMG 네트워크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요주의에서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 정도가 될 거야 아마. 요주의에서 아마 지켜보시면 뭐 재미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OMG 네트워크를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보시고 방송에서 뭐 당장 사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 신규로 투자해서 진행하실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세요. 변동성이 워낙 큰 게 가상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항상 하시고, 그리고 제네시스 블록은 홍콩, 홍콩 자본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홍콩은 지금 아시죠? 중국의 이제 범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걸 보시고 또 하나 되게 신기한 게 빗비넥스도 홍콩이에요. 빗비넥스는 홍콩에 위치하고 있고, 빗비넥스는 그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주체적으로 찍어내는 곳이죠. 그리고 OMG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중첩되는 거는 홍콩이라는 도시가 핵심에 있어요. 자, 이걸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테더는 여기 나와 있는 그 USDT는 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바이낸스라든가 후오비 글로벌, OKEX, 중국권 거래소들 위주로 움직이고, USDC는 서클사에서 찍어내지만 그거는 제미니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뭐 크라켄이라든가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게 양대로 갈려져요. 그래서 USDT에 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뭐 패깅된 게 없다,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루머도 되게 많고, 어느 순간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져서 시장에 파란이 일을 거다, 그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거다라고 해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지난 수년간 6년간에 걸쳐서 파헤치려고 했던 사람이 파헤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도 없고,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억 5천만 달러의 USDT가 찍어내서, 이게 시장으로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지금 찍어졌다, USDT가. 그래서 이것도 유동성 공급이 된다면 시장에 어떤 방향이 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한 요 정도쯤에 있다. 요 정도, 여기 보이시죠? 요 정도쯤에 있는데 19,000 초반대에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뭐 2만 달러 넘는 구간이 오고 22,000달러까지 구간이 온다. 내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때가 되면 알트 시즌이 올 거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세 있잖아요. 엄청난 뭐 시세 파동이 오는 거, 그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으니까 기대를 희망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홀딩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분명히 올해 말이 만약에 안 온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난 수년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딜레이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냥 현실 경제에서, 현물 경제에서 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코인 가지고 있는 게 더 희망찬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들이 되게 많잖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따르면 이더리움 전용 투자자가 성장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희망적인 뭐 상승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묘하다. 되게 코인텔레그래프에 또 이게 나왔어요. 그레이스케일하고 해가지고 지금 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선동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2020년 우리는 먼저 이더리움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더리움만 있는 새로운 투자자 그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군으로서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이클 수넨샤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무이사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근데 이분이 코인텔레그래프에 하고 대담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대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사실 선동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12월 17일 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 진행돼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트러스트 상품에서. 그래서 액면 분할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이더리움의 시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진행한 게 아닐까. 또 9대1로.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이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전년 대비 353% 이상 상승했지만 사상 최고가의 절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비트코인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서 6%인가? 제가 알기로 6%만 더 올라가면 정고점 갱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 달러가 정고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2017년 연말에 프리미엄 거까지 껴가지고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프리미엄이 40% 이상 꼈어 그랬던 거고, 프리미엄 싹 다 빼면 사실은 2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XRP 플레이어 네트워크 에어드랍이 1달러까지 랠리를 유발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결론 지어서 얘기는 못 하고 있어요. 차트를 두 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XRP를 저도 이제 투자를 300원이 넘기 전에 280 얼마까지 제가 추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뭐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있는데, 제가 이거를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가 진짜 고인물들 있잖아요. 아무리 좀 진짜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2015년부터 가상자산에 한국 분들 같은 경우 많이 투자를 했고, 그거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은 2016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 제가 아는 분들은. 근데 트위터에서 활동하거나 막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 고인물들은 XRP를 안 사요. 이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XRP를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가,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조사를 하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핵심 이사 중에 한 분이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XRP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예전에 이제 2016년도 기사에 하나 던진 게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자산 시장이 되게 오랫동안 갈 텐데 최후에 남는 거는 이더리움하고 XRP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란 얘기는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저도 XRP를 예전에 랠리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막 갑자기 올라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못 사요. 어떤 하나의 특정 코인이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사서 저가에 사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제 포트에서 어느 정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 긍정적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2월 12일이니까 오늘서부터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어떻게 이제 진행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얼마가 될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어떤 그 기능을 XRP가 과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까, 그리고 그게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까, 향후 몇 개월간, 향후 2021년 6월달 이내에. 사실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게 아마 XRP 본연의 값어치를 올려놓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1원이다 뭐 10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더리움 ETF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정. 유난히 이더리움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만 해도, 제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뉴스만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미 장외시장 상장사가 XRP 흥미롭고 독특한 암호화폐다, 이런 식으로 지금 XRP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발행되는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주가 되는 어떤 그런 코인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인지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채굴하고 특화돼서 이제 관련돼 있는, 여기 보면 프라이빗 파트너십 투자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며, 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라이트코인, BCH를 채굴 중이라고 전했다.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도 다 흥미롭게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포트에 다 있는데, 어쨌건 XRP도 흥미롭게 보면서 포트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리플 CEO가 XRP 외에 암호화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이 송금 플랫폼 확장에 XRP 외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리플은 현재 혹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의 확장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XRP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통 혹은 신흥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큰포스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결국 스마트 계약, 이더리움 콘트랙트하고 연결된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파생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정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2월 12일 날 이후에 수개월이 지난 후에 그 결과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IP 1559 메인넷 구현 임박했다. 채굴자들이 이탈을 전망하고 있다. 자, 여기 나오죠? 이제 이더리움 2.0이 구현되면서 채굴자들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채굴했던 사람들이 채굴자들이 빠져나가면 과연 그들이 어떤 거를 채굴을 많이 할까요?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망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지캐시.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거기 넣어 있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넣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거기다 투자 자산 신탁을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본인들 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어떤 그 거대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률 면에서 알트코인 시장이 온다면 그때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고 19,000 비트코인 같은 경우 19,400달러를 아직 뚫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장세가 어느 순간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떨어지면 여기서 15,000달러까지 갈 거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견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농간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이 진폭이 많이 크진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제도권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면서는 특히나 비트코인 ETF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ETF를 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장난을 많이 치면 과연 제도권에 있는 주체자들이 과연 되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더 곱지 않게 볼까요? ETF 승인을 안 내주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